여성 연예인의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바로 배우 최민수 씨 이야기인데요. 평소 오토바이 마니아로 잘 알려진 최민수 씨가 얼마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어허. 그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탄 운전자 최민수 씨가 오. 흰색 승용차와 부딪혀서 바닥으로 넘어집니다. 저분이 최민수 씨라고요? 맞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는 일부분이 부서지고 길게 미끄러져 버렸는데요.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는 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건지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머. 결국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다가가서 최민수 씨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구급차를 통해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영상에는 사고 직후, 그러니까 사고 과정 정도만 찍힌 영상이 나오는데 어쩌다가 저런 사고가 나게 된 걸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일단 경찰 취재에 따르면요. 4일 낮 1시 45분께 일어난 일입니다. 용산의 한 왕복 2차로에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이 최민수 씨가 탄 오토바이 그리고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던 이 운전자가 같이 일렬로 주행을 하던 중에 이 서행 중이던 맨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이 차량이 서로 이렇게 앞으로 가던 상황이었어요. 아, 지금 추월한 장면이 나오네요, 진짜. 네, 바로 저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시도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요. 문제는 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사고 후에 승용차 운전자가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보면 앞서 영상 보면은 오토바이랑 같이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도 파손되고 무엇보다도 최민수 씨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민수 씨는 사고 직후에 허리 통증을 굉장히 호소했는데 마침 근처에 있던 시민이 이제 신고를 해서 도움으로 이제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 옮겨서 검사를 해봤더니 갈비뼈와 쇄골이 부서진 상태였는데요. 최민수 씨가 올해 60세시거든요. 아하. 60이 넘어서 쇄골이나 갈비뼈가 부러지면 굉장히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일단 저곳이 영상으로 봤을 때는 큰 대로가 아니라 아마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그런 곳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런 상황에서 동시에 앞차가 서행하다 보니까 추월하다가 지금 저런 사고가 났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병원에 옮겨진 것 같은데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최민수 씨 당시 병원으로 이송을 한 후에 본인의 의지로 일단 귀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민수 씨가요, 최근에 이 개그맨 박성광 씨가 연출을 맡은 영화 웅남이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촬영 일자가 미뤄지면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현장에 복귀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귀가 후에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서 지난 6일에 병원을 찾아서 긴급 수술을 받았고요. 이 수술은 약 3시간 동안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최민수 씨의 소속사 측으로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계셨던 분들이 119에 신고하셔가지고 응급차 타고 이동하셨죠. 이제 영화에 지장이 없게끔 좀 한번 잘 해보려고 했는데 상태가 도저히 안 좋아져가지고 호흡곤란이나 기타 변동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까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수술 들어가신 거예요. 대부분 했으니까요. 많이 다치신 거죠. 갈비뼈도 부러지시고 그래도 많이 후전되셨어요. 토요일날 3시간 정도 수술하셔가지고 많이 회복하긴 하셨는데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죠. 일단 궁금한 상황이 저 상황에서 과연 저 하얀색 승용차 운전자는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충돌 없이 그냥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최민수 씨가 그냥 넘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 차량 운전자는 그럼 아무런 과실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경찰은 최민수 씨와 승용차 운전자 모두 서행하던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이른 쌍방과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문제되는 부분은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이탈한 것입니다. 즉 특가법상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 경찰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네. 일단 저 보세요. 앞에 가던 저 이 화면의 위쪽에 있는 소형 승용차가
서행하다 보니까 경차가 서행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하얀색 차량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최민수 씨가 동시에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쌍방과실이라는 건데 장유미 변호사님, 그럼 쌍방과실인 경우에도 혹시 저 하얀색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인 건데요. 이 사고 후 미조치라는 명칭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이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이 사고 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내면 일단 내 과실인지 상대방의 과실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도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고에 책임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후에 현장을 그냥 떠나버리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민수 씨의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요. 별안간 이 김은국 씨의 사고 소식, 그 교통사고 소식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 사고와 비슷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서울 용산의 한 사거리에서 김은국 씨가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차와 오토바이 모두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문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은국 씨가 수습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후 검찰 결국 김은국 씨를 도주치상 등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경찰이 최민수 씨와 같이 동시에 전진하던 그 차량 운전자 반드시 상황을 좀 파악해서 어떻게 돼가는지 뉴스파이터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